심슨 가족의 에피소드에서 믿기 힘든 수준의 정확한 예측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자일까? 아니면 예정된 미래일까? 단순히 웃기기 위해 만든 시트콤이라기엔 현실과 일치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심슨이 예언한 2026년의 사건들, 그리고 소름 돋는 평행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12월 방영된 심슨 가족 시즌 5. 이 에피소드에는 라스베이거스의 전설적인 마술사 듀오를 패러디한 건터와 에른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희귀한 백호와 함께 화려한 쇼를 선보이죠. 그런데 공연이 한창이던 그때 갑자기 백호가 돌변하여 마술사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방영되고 정확히 10년 뒤인 2003년 10월 라스베이거스의 실제 마술사 로이 혼이 공연 도중 자신이 아끼던 백호에게 목을 물려 중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술사가 듀오라는 점, 장소가 라스베이거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흔치 않은 백호가 공격의 주체였다는 점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심슨이 그려낸 각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건축물에서도 소름 돋는 묘사가 발견됩니다. 1995년 리사가 런던을 여행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타워브리지 건너편에 뾰족한 고층 빌딩 하나가 보입니다. 이는 훗날인 2009년에야 착공된 런던의 랜드마크 더 샤드와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비견될 만큼 정교한 묘사로 평가받는 장면이죠. 이제는 2024년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가 붕괴되면서 아래를 지나던 선박까지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는 다리가 무너지며 아래 선박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과 비교해보면 연출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섬뜩할 정도죠. 1997년에 방영된 착한 척하는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8년 전 에피소드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업들의 실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죠. 이야기는 스프링필드 최고의 부자 번즈 사장의 몰락에서 시작됩니다. 아부꾼 직원들의 말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던 번즈는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됩니다. 화려한 저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를 떠받들던 직원들조차 모두 등을 돌리게 되죠. 밑바닥까지 추락한 번즈는 마음을 고쳐먹은 척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의 똑똑이 리사 심슨의 도움을 받아 착한 재활용 회사를 차리죠. 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대중의 신뢰와 응원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검은 속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꿈꿨던 이상적인 재활용 공장의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환경기업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번즈가 만든 시스템은 바다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갈아버린 뒤 찌꺼기로 만드는 자연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학살 공장이었으니까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건 환경 문제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지금의 현실에서 겉으로는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그린워싱 기업들의 실태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ESG 경영을 내세워 이미지 세탁을 하지만 본질적인 파괴는 멈추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의 이면을 28년 전 심슨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번즈의 마지막 행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공장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기 전 그는 회사를 다른 기업에 1억 달러에 팔아치우며 다시 억만장자가 됩니다. 문제가 터지기 직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부도덕한 자본가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시 부자가 된 번즈는 자신을 도와준 리사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것이 부도덕한 피해의 대가임을 알기에 단호히 거절하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죠. 웃으며 보던 만화가 시간이 지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은 미래를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만화 속에서 장난처럼 등장했던 기술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심슨 가족의 예언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소름을 돋게 할 홀로그램 기술과 실제 비극을 10년이나 앞서 예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소드 바트 투 더 퓨처를 기억하시나요? 미래의 모습을 그린 이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홀로그램 형태로 주고받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됩니다. 당시엔 그저 신기한 만화적 설정이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우리 주변 매장에서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넘어 상대방을 실시간 홀로그램으로 마주하며 대화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심슨이 그린 미래의 소통 방식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심슨은 기술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가능성도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비밀 조직이 핵폭발을 일으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에피소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러시아, 미국, 북한 등 강대국 간의 고조된 핵긴장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마비나 태양풍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기술적 혼란까지 심슨이 보여준 핵전쟁의 위협은 단순한 공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실수나 갈등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내용이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후로 언급하면서 더 유명해졌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2월 심슨 가족에서 방영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여기에는 늘 천재지만 정작 주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만든 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처럼 실제 존재하는 코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순식간에 폭등해 프링크 교수는 마을 최고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시바이누 코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약 6개월 뒤 실제 시바이누 코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해석을 더 키워놓았습니다. 게다가 교수의 암호화폐 공식 속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함께 SHIB라는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바이누의 티커죠. 그 옆에 적힌 QED는 라틴어로 이것은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정말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불리는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NFT가 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에 거래되던 NFT는 지금 대부분 가격이 폭락해 사실상 무가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슨 가족은 2020년에 이미 NFT는 쓸모없다 라는 대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 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 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